여러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하시나요? 제가 일전에 면접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질문 목록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기소개, 직무지원 동기, 기업지원 동기, 입사후 포부, 강점, 협업, 갈등관리, 문제해결, 그리고 추가 강점 2가지 정도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 질문들을 준비해 보면 자기소개에서 강점 2가지 정도, 강점에서 강점 키워드 2가지 정도, 추가 강점 키워드 2가지 해서 총 6개 정도의 키워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강점 키워드는 많으면 좋지만 최소 6개 정도를 준비해 놓는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면접이 굉장히 할만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협업, 갈등 관리, 문제 해결 제외하고 6개 정도의 강점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상담을 해보면 이 강점 키워드 찾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강점 키워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쉽게 키워드 찾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키워드 한 80개 정도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 이유야 많겠지만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그냥 키워드를 많이 알지 못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키워드는 있는데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키워드는 80개입니다. 많지 않은 개수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시된 키워드들 중에서 몇 개나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몇 개를 활용하고 계시나요? 추가로 이 내용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스크린샷이던가 사진을 찍어서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0개 외에도 키워드는 더 많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무료 성향진단, 성격진단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향이나 성격진단을 하시면 결과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키워드들이 담겨 있어요.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게 별로라고 하시면 대학생분들은 학교에서 이런 성향진단 프로그램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참여하셔서 진단 결과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심리진단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결과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단을 하고 결과들을 보다 보면 그 결과들을 무조건 다 활용하는, 결과에 나온 키워드들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로 나온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보면서 맞아 나 이랬지 라고 내가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키워드들 중심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무료 진단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 혹은 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든 괜찮아요. 별자리, 혈액형 이런 건 요즘에 잘 안 하시긴 하겠지만, 그리고 사주 이런 데도 나쁘지 않고 타로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얻고 싶은 건 키워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공감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한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진단 결과만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향 진단은 그 사람이 반드시 이 성향만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모든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 결과로 나온 성향들을 조금 더 쉽게 혹은 더 자주 꺼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MBTI를 예로 들어드리면 MBTI 우리 알파벳 4개로 유형을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판단 기준이 8개 키워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향들의 결과를 보면서 이거 나랑 비슷해 라고 한다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오셔서 나의 강점으로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수집할 수 있는 소스들이 주변에 넘쳐나겠죠. 네,
거기서 그냥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키워드로 여러분들을 잘 표현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질문 두 가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게 O일지 X일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례 하나에는 키워드 하나가 나온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례는 한 번 정리하면 그 다음엔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한 번 정리한 걸로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된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O라고 생각하시나요? X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반드시 이거야 라는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둘 다 X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 사례 하나에 키워드 하나는 우리가 면접장에서 표현할 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면접을 준비하거나 자소서를 준비할 땐 사례 하나에 적게는 3개, 많게는 6, 7개 정도의 키워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의 능력만 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례 하나에는 반드시 이 키워드만 쓸 거야 라고 사례와 키워드 하나를 그냥 연결지어서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다른 키워드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사례 하나를 하나의 키워드에 묶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사례를 한번 제대로 정리한 후에 그냥 앞으로 이것만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취준생들과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취준생들이 쌤, 저 이 사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라고 스스로 이제 만족해서 더 이상 그 사례를 고민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좀 자주 나타날 때가 내가 사례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합격률이 한 50% 정도로 올랐을 때 갑자기 자신감이 뿜뿜해집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합격률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준생이 자체적으로 쌤 저는 이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라고 노력을 더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사례를 판단하기보단 객관적으로 사례를 판단한 다음에 퀄리티의 정도를 조금 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현재 지금 내가 사례를 정리했고 나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이 사례 정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을 주변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턴트라든가 아니면 현직자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객관성을 판단을 해보신 후에 그 사례를 그대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지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사례는 하나의 키워드만 나온다. 그리고 사례 한번 이 정도 정리해놨으면 앞으로 이것만 밀고 나가도 된다. 밀고 나갈 거다. 라는 고정관념을 좀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례는 있고 키워드도 있는데 이걸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내가 버린 경우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예요. 이거는 조금만 본인이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한테 유리한 키워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당장 내 수준에 좀 어렵다고 잘라내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이때 제일 좋은 건 본인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방에서 시작해서 내 걸로 만드는 벤치마킹을 하시게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키워드들을 잘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어렵다면 쉬운 건 주변에 도움받는 거, 상담. 네, 제가 아마 링크를 더보기란에 여기도 제가 달아드릴게요. 무료 진로 취업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것들, 제도들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겠죠.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은 굉장히 강화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회사 가면 해야 될 확률 58,000%예요. 회사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느니 지금 조금이라도 소통 능력을 강화시켜 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소서나 면접에서 표현하는 사례들이 내 이야기이긴 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표현만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이때는 내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표현을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좋은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내 걸로 만드는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조금이나마 쉽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